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우리 독해에서 우리 교재에 있는 43페이지 장문 독해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보통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41, 42 그 유형인데 하나는 제목이고 하나는 이제 밑줄 어휘로 나오잖아요. 자, 근데 기본적인 요령은 사실 앞에서 우리가 푸는, 즉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보면 앞쪽에 24번이나 그 다음에 앞쪽에 밑줄 어휘 30번이나 기본적인 요령 자체는 비슷해요. 비슷하고 다만 문제가 이제 그 두 개가 출제되니까 두 개 지문의 분량이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두 문제를 긴 거를 하나 읽고 나서 푸는 거니까 사실 시간은 그냥 제목 하나, 밑줄 어휘 하나 이 두 문제를 푸는 데 쓰는 시간 정도인 한 4분에서 5분 정도 사이가 충분한 시간인 거고 그보다 더 짧아질 수도 있는 장점도 있어요. 왜냐면 내용은 좀 길기는 하지만 크게 보통 통일된 느낌을 갖는 두 개의 단락이 보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별개의 단락 두 개를 읽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은 제목 하나, 그 다음에 밑줄 어휘 하나, 앞쪽에서 24번과 30번을 풀 때만큼이나 시간이 동등하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좀 더 줄일 수도 있으니까 약간 속도내서 읽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목과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어휘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제목 추론 같은 경우는 41번 스타일인데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단락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맨 위에 단락, 맨 밑에 단락 이렇게 딱 보이는데 보통 두 번째 단락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반전을 제시를 하고 주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단락만 읽는 경우는 조금 불안하다. 자, 전체로 다 읽어갈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목은 결국은 그 지문서에서 반복 강조되는 키워드와 그 다음에 제목 자체가 선제에 나올 때는 지문의 키워드를 반영하는 비유적인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목은 특히나 의문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까지 기억하시고 전체를 쭉 읽어가면서 하나의 이야기냐 두 개의 이야기냐 무슨 얘기?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자세히 다루었는가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했는가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자세히 다루었다면 당연히 상위 개념이라든가 반복 혹은 역적, 전환 얘네들 나오면 걔네들의 느낌을 주는 표현들이 보이면 걔네들이 키워드가 될 것이다 라고 접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이야기라면 두 개의 소재를 가지고 비교, 대조했다면 당연히 대상과 차이점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잘 찾아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연결어를 활용한다고 밑에 딱 보이는데 즉 벗의 느낌의 연결어가 등장을 하는가 아니면 자 우리 연결어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so의 느낌의 연결어냐 아니면 also 느낌의 연결어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을 하면서 연결어 활용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크게 세 가지 성격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but 계열이냐 but이 쓰였다라는 것은 자 다른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so가 쓰였다라는 것은 앞쪽과 같은 내용이 언급이 될 것이고 also가 쓰였다라는 것은 바로 비슷한 내용이라든가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추가된다는 뜻이란다. 그래서 연결어를 통해서 아예 흐름이 바뀌는가 같은 거냐 아니면 두 개 이상을 말해주는 거냐 뭐 그 정도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글의 구성을 참고하면서 읽어가는 건데 전반적으로 좌우지간 길어질수록 상위 개념을 잘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예시가 나오면 하위 개념이 될 것이고 비교나 대조는 당연히 대상과 차이점 상위 개념이고 얘도 상위 개념이고 얘도 상위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인용구라는 것은 전문가 유명한 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주제를 부연 설명하는 거니까 이쪽은 하위 개념일 것이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선택지에서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선택지에 특히 복수명사 잘 나오거든요. 복수명사 나오면 이걸 잘 생각해야 될 게 이 복수명사가 들어가 있는 선지가 답이 되려면 헷갈릴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렇게 딱 나왔어요. 선지에서 results 이렇게 나온다거나 혹은 뭐 effect 이렇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ways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헷갈릴 때 이거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게 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을 때 요걸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야. 얘가 들어가 있는 선지가 답이 되려면 지문서에서 최소한 얘네들과 관련된 거 몇 개 이상이 등장해야 돼요.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이 보일 때 가능하겠죠. 결과가 딱 한 가지밖에 안 보였어. 혹은 효과라든가 영향 한 가지밖에 안 보였어. 혹은 방법이 한 가지밖에 안 보였어. 그렇다면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선지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선택지 복수명사 그거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이제 그 제목은 그렇게 푼다 치더라도요. 두 번째 밑줄어이가 살짝 어려운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제목까지 우리가 같이 맞춰야 되는 거니까 제목 문제를 풀면서 밑줄어이까지 동시에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주제를 파악하면서 전체의 내용을 읽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한 번에 쫙 읽고 나서 답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강의 주제가 뭔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테니까 쭉 빠르게 다시 한번 훑어가면서 주제와 어긋난 밑줄을 찾는 게 가장 좋아요. 즉 A부터 E가 딱 보였을 때 A, B, C는 주제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D는 관련이 없고 E도 관련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주제와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없는 부분을 찾는 거고 보통 관련이 없는 부분 있죠. 그쵸? 이 부분이 무엇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밑줄어 위에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 특히 장문 독해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은 또 뭐가 있냐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자주 나오는 패턴이 요거예요. 문장 간의 의미 연결에 주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을 다른 말로 하면 중심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즉 얘네들이 특히나 어디에서 장문 독해에 나왔을 경우에는 주제와 관련된 중심 문장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느낌을 주는 거 있죠. 뭐가 있겠니? because라든가 so, thus 이런 것들 쓰인 문장. 그쵸? 그 다음에 특히 양보. 뭐뭐이지만 뭐뭐다.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다. 이런 식으로 although, though, even if 이런 것들이 쓰이면 중심 문장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주제가 제시가 되거나 그 부분에 밑줄이 있으면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밑줄어휘 문제. 됐죠? 비교 대절은 당연히 대상과 채점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면 마지막에 이제 이런 팁들도 중요한 거죠. 그쵸? 그 밑줄어휘 문제 중에서 특히 밑줄이 그 반대말로 만들었을 때 적절한가. 요거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이렇게 앞쪽에 부정어라든가 비교급이 있으면 주의한다. 밑줄 앞쪽에 부정어가 보인다. no, not, little, few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밑줄 앞쪽에 비교급 이런 것들이 보이면 요거 자체가 나온 다음에 밑줄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3번까지 생각하면서 풀되 잘 안 보이면 4번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자, 우리 43페이지 10번과 11번 지금 읽고 풀어주세요. 시간은 딱 3분 드릴게요. 3분에 풀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살짝 어렵죠? 그쵸?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사물을 분류하려고 한다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classify가 분류하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무엇으로?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 이렇게 보이네요. into는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면 돼요. 그래서 사물을 함께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리고 it isn't hard to see why. 왜 그러한지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물을 분류를 하는데 그 이유는 명백하다. 자, 뭐뭐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기 딱 보이는데 구체적인 예시가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잘 들어야 돼. 자, 우리는 항상 사물을 분류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류되지 않으면 힘드니까. 됐죠? 그런 식으로 지금 예시를 제시한 거예요. 잘 들어. 사물을 항상 우리는 분류합니다. 분류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분류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전달이 가능해요. 즉 어떤 것에 대해서 상위 개념을 주고 그 다음에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때요. 표시를 할 때, 즉 사례를 이렇게 제시를 할 때 앞쪽과 같은 흐름으로 당연히 그대로 같은 흐름으로 같은 성격으로 제시할 수도 있어요. 앞쪽이 긍정이면 똑같이 긍정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무엇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고? 대우명제로 제시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야 돼. 특히 최근에는 이렇게 두 번째 대우명제의 상황으로 앞쪽을 두 번 부정한 거 있죠. 그쵸? 대우명제라는 것은 앞에 상위 개념을 두 번 부정해서 강조하는 그런 느낌으로도 많이 제시를 한다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죠. 이런 식으로 뭘 제시할 수도 있다고? 요렇게 제시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럼 봐요. 자, 우리는 사물을 분류합니다. 그 이유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분류되지 않은 상황을 한번 살펴봐라. 그럼 어떻게 되겠니? 너무나 힘든 일이지 않겠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쭉 살펴보면 이게 이제 뭔가 잘 분류되지 않고 어떤 체계가 없이 물건이 진열된 그 상황이 될 건데요. 밑에 딱 보니까 토마토 수프가 어디 있어요? 빵 옆에 있죠. 그 다음에 치킨 수프는 어디에 있고요? 60바트짜리 전구 옆에 있고 뭐야 개판이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뭔가 이렇게 관련성 있는 것을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 task of finding what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찾는 일인 분류되지 않은 상황이지 앞쪽에. 혹은 무작위의 순서로 분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체계가 없는 분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앞에 이 체계가 없이 분류된 이 상황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될 거예요?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될 겁니다. 시간을 소비하는 시간이 걸리는 그 뜻이죠. 그리고 대단히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따라서 뭐 A는 맞았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뭔가 체계 없이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슈퍼마켓의 사례에서 누군가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바로 분류의 체계를 설계해야만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슈퍼마켓에는 뭔가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상태로 정리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약간 흐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there is also 또한 무엇이 있다고? ready-made, 이미 만들어진 그 뜻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는 누군가 분류하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만들어진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embodied in our language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건데 body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body를 갖게 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구체적인 형태를 갖게 된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 뜻이에요. embodied 있죠? 자, 그러면 우리의 언어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분류 체계가 이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개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개라는 단어는 groups together, 분류합니다. 무엇을? 특정한 부류에. 그래서 클래스는 부류라든가 계층 그렇게 보면 돼요.
특정한 부류의 동물들을 분류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들을 다른 동물과 distinguish, 구별하게 하는 거죠. 개라는 말은 특정한 부류의 동물들,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걔네들 딱 이렇게 개라고 딱 칭하고 나머지 것들과 이렇게 분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봐야 돼요. Such a grouping. 자, 그렇게 바로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은, 자, 일단 뭐가 보이냐면 투투가 딱 보이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 그러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근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죠. 앞에서 개라는 단어를 가지고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추상적이어서 이해가 잘 안 되니? 개하고 고양이하고 여러분 많이 막 헷갈리고 막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잘 봐요. 너무나도 추상적이어서 무엇이라고 분류라고 불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건 이미 당신이 그 단어를 master는 바로 무슨 말? 완벽하게 익히다 혹은 숙달하다 그 뜻이죠. 자, 이 부분 그대로 잘 봐야 돼. 자, 여기 쫙 가로로 한번 묶어보세요. 자, 그리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밑줄어위에 대한 그 정답에 대한 단서를 잡아갈 수 있는 게 해석도 중요하지만 아까 밑줄어위 문제를 풀 때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문장 간 의미 연결에 주의하면서 중심 문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 주제가 제시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중심 문장이니까 이 부분에 밑줄이 있으면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느낌을 주거나 양보나 비교 대조의 느낌을 주는 문장에 밑줄이 있으면 조심해야죠. 그렇죠? 거기가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정답에 대한 단서가 제시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뭐가 보이니? 뭐뭐 때문에 여기 딱 보이죠? 그러면 because가 들어가 있는 이 문장을 인과의 느낌을 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인과는 원인과 결과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인과관계, 사람과의 관계 아니야. 죽는다 진짜. 사람과의 관계 아니야. 인과관계가 왜 사람과의 관계니?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원인과 결과인데, 자, 그럼 봐요. 자, 뒤에 이 부분 잘 봐야 돼. 당신이 이미 개라는 그 단어를 완벽하게 익혔어요. 그러면 내가 완벽하게 익힌 단어는 내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자리 잡았을까? 추상적으로 자리 잡았을까? 내가 이미 완벽하게 익힌 단어야. 그러면 나는 그게 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모습을 그려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master the word 이 부분 자체가 그 단어를 완벽하게 익혔으니까 그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추상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요. 뭐가? C가 정답이라는 거 감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쵸? 자, 봐요. 여러분 그 단어를 완벽하게 익혔는데 그게 추상적이야? 추상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니?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단어를 아직 마스터하지 못했다는 뜻이야. 근데 이미 마스터했고 완벽하게 익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너무나도 추상적이다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익혔으니까 너무나도 쉬워서 그건 분류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개라는 낱말에 대해서 완벽하게 익혔으니까 개라는 것은 특정 부류의 동물들을 이렇게 다른 동물들과 구별하면서 분류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무슨 분류예요. 너무 쉬워서 그건 분류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네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건 네가 그 단어를 완벽하게 익혔기 때문인 거고 네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거 어려웠을 수도 있다? 그 얘기인 거야. 그쵸? 자, 봐요. You had to work hard. 당신은 열심히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자,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분류 체계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했어요. 그래서 before you got the hang of it 이렇게 보이죠? 자, get the hang of it 적어주세요. get the hang of it 뭐뭇의 요령을 익히다. get the hang of it 뭐뭇의 요령을 익히다 적어주세요. 뭐뭇의 요령을 익히다. 이렇게요. 뭐뭇의 요령을 익히다. 당신이 요령을 익히기 전에 당신은 아마도 실수를 했을 겁니다. 그쵸? 고양이를 개라고 부르는 그런 실수를 했을 겁니다. 고양이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개더럽겠네요. 자, 넘어갑시다. 아무튼, 자,
어찌됐건 내가 왜 걔냐? 그래서 그렇겠죠? 분명히 다르죠? 그렇죠? If you hadn't learned to speak, 당신이 말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자, 전체 세상은 세상 모든인 무엇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체계가 없는 그쵸? organized는 체계가 잡힌 구성된 그 뜻인 거고 unorganized는 체계가 없는 그 뜻이니까 우리 앞에 나왔던 랜덤과 비슷하고요. 체계가 없는 무엇처럼 슈퍼마켓처럼 보였을 겁니다. 뭐뭐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like를 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뭐뭐처럼 이런 뜻의 비유라든가 예를 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비유라든가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라는 건 그것을 직접적으로 상위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위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유라든가 예시를 활용한 거라고 봐야죠. 그럼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슈퍼마켓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슈퍼마켓에도 뭐가 있는 것처럼 체계가 있는 분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언어에도 체계가 있는 분류가 있고 그걸 어렸을 때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자, 당신이 말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즉 개하고 고양이가 어떤 말인지 배우지 않았다면 당신이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마치 체계가 없는 슈퍼마켓처럼 보일 겁니다. 자, 당신이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어린아이의 입장에 있을 것이며 자, 당신에게 모든 물체는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In learning the principles of classification, therefore, 그러므로 분류의 원칙을 배울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언어의 핵심의 라인은 자리 잡다 있다 그 뜻이지. 분류를 배우는 것은 그러므로 뭘 배우는 것이라고? 언어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그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결국은 제목은 그러면 뭐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자, 키워드로 구성되는 게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문서에서 반복 강조되는 말 찾아야 되고요. 선택지를 구성하는 단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지문에서 강조한 말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X표시하고 특히나 뒤쪽에 41, 42에서 나오는 이러한 장문 독해에서 41번의 제목은 무엇에 주의하자고? 선택지 복수명사에 주의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렇게 simitaries가 나오려면 최소한 유사점이 몇 개? 2개 이상은 보여야 돼요. 일단 그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판매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번 classification, 분류. An inherent characteristic of language, 언어의 내재된 특징. 언어 자체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분류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바로 답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Explain linguistic issues through categorization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요. 언어적인 이슈들을 탐사하는 것 맞습니까? 언어적인 이슈들, 언어와 관련된 2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Is a ready-made classification system truly better? 이렇게 나오죠. 잘 들어요. 이미 만들어진 분류 체계가 진짜로 더 나은 것인가요? 자, 여기에 딱 박수 보세요. 더 좋은 것인가요? 이렇게 딱 얘기하면 뭘 의미하는 거야? 비교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비교를 한다는 것은 최소한 비교 대상이 몇 개? 2개 이상은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자, ready-made classification system과 비교가 되는 다른 대상이 있었습니까? 이미 만들어진 분류 체계와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있었냐고요? 없었죠. 그렇죠? 비교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dilemmas of using classification in language education 됐네요. 이거 답 아니죠? 언어 교육이 전체적으로 키워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딜레마는 바로 무슨 말인가요? 딜레마는 말 그대로 딜레마죠. 그렇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2가지 어려운 상황. 그렇죠? 2가지 어려운 상황. 그게 바로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딜레마가 나온다는 것을 성격이 다른 거 플러스 마이너스 성격이 다른 거 2가지 상황이 존재할 때 언어 교육의 딜레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수월한 점도 있다.
뭐 그 얘기라면 답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몇 번? 당연히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됐네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제 우리 뒤쪽으로 가서 미니 모의고사 4회에서 문제 좀 더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48페이지하고 49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48, 49는 스킵하고요. 우리는 어디로 바로 넘어갈 거냐면 직접 풀어보시면 정말 쉬워요. 50페이지 3번 그리고 51페이지 4번 이쪽으로 빈칸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3번 그 문제를 풀어보기 이전에요. 우리가 이제 빈칸 한승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구성도 중요하고요. 반복 강조되는 말, 키워드, 그리고 빈칸 주변에 부정어라든가 연결어 이거 주의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선택지를 구성하는 단어들은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키워드가 될 것이며 선택지의 성격 중요하다는 얘기 했었죠. 서로 반대로 해석되는 게 보이면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수도 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서요. 자, 3번하고 그 옆에 4번 지금 풀어주세요. 시간은 4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빈칸 완성 문제 좀 풀어보시고, 약간의 힘을 좀 내고요. 그 다음에 근거를 좀 잘 찾아가는 연습을 하면, 후반부에 공부하는데 더 크게 도움이 될 건데요.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다음 문장을 읽어가면서 최소한 내가 해석이 되는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연결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정답을 확인하고 나서 같이 설명을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찾아서 보완하는 게 필요한데요. 처음에 쫙 여기 보니까 가장 통찰력 있는 연구, work 다음에 on 딱 보이네요. on은 뭐뭇에 대한 그 뜻을 보면 되고요. 정보를 찾는 거죠. 그렇죠? information seeking은 정보를 찾거나 구하는 것 그 뜻인데요. 자, 정보를 구하는 것에 관한 가장 통찰력 있는 연구 중에 일부는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한다고? 분명히 정보를 찾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전략적인 self-ignorance라는 거 보이죠? 여기서 우리 느낌을 좀 잡아가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정보를 찾는 것과 self-ignorance는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약간 반대 느낌인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ignorance는 바로 어떤 거니? ignorance는 무지죠, 무지. 여러분, 무지라는 것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 그게 이제 무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정보를 찾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략적으로 무지를 택한다고? 뭐지? 자, 그럼 보세요. 그 다음에 understood as 뭐뭐로서 이해됩니다. 이렇게 딱 나오죠. 아, 이제 나온다. 그러면 전략적 자기 무지라는 것은 무엇으로 본다고? 무지를 사용하는 것. 무지를 사용하는 것. 전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이걸 사용하는 거죠. as an excuse. 여러분, excuse는 원래 무슨 뜻인가요? excuse는 변명이라든가 핑계, 구실 그 뜻이죠. 변명이라든가 핑계, 구실. 그래서 그냥 reason과 비슷한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유로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자, 어떤 이유로서 ignorance를 사용하는 거냐면 to engage excessively in pleasurable activities that may be harmful to one's future self. 딱 보이죠? 일단 engage in은 뭐뭇에 참여하다. excessively는 지나치게. 지나치게 참여하기 위한 무엇으로서? 이유라든가 핑계로서 사용을 합니다. 어디에? pleasurable activities. 무슨 말이야?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죠. 여러분, 즐거우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여러분, 그 친구랑 영어 공부하는 거 즐겁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든지 열심히 많이 해야지. 설득력 떨어지네, 젠장.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즐거운 걸 졸라 많이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유로 전 모를래요.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야. 됐어요? 자, 근데 그 즐거운 활동이 바로 뭐냐면 미래의 자신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나에게는 해가 될 수 있는 이 즐거운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싶어서 정보를 추구할 때 전략적 무지라는 것을 사용을 한대요. 자, 무슨 소린가? 그 다음 봐요. 자, 여기에서의 생각은 바로 보이죠? 여기에서의 생각은 그 말이기 때문에 요건 당연히 앞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고 예를 썼다라는 것은 앞의 내용을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한다라는 거 감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약간 어려워도 here를 통해서 아 그래 그거 반복하는 건가 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젠장 빈칸이네. 그럼 그 다음 내용 잘 봐야죠. 그렇죠? 보세요. 자, 여기에서 생각은 바로 뭐냐? 만약에 사람들이 현재 편향적이라면 현재에 치우쳐져 있다면 이렇게 보는 거야. 현재에 치우쳐져 있고 현재만 생각한다면 자, 그들은 정보를 피할 겁니다. 이거 잘 봐야 돼. 자, 빈칸 앞에 뭐가 보여? 빈칸 앞에 부정어 보이죠? 여러분, 부정어라는 것은 no, not, never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피하다, 포기하다, 버리다, 실패하다 이런 것들이 싹 다 부정어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편향적이야. 무슨 얘기야? 지금 즐거운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정보를 피하고 싶을까? 미래의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바로 하고 있는 즐거운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럼 나는 어떤 정보를 피하게 될까? 보세요. 자, 아마도 이건 무엇 때문에? 죄책감이라든가 수치심을 만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아마도 무엇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트레이드 오프를 제시할 수도 있어요. 트레이드 오프란 건 뭐냐면 뒤에 일단 대대를 먼저 봐야죠.
that counts against engaging in such activities. 자,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against 하는 counsel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counsel은 상대방에게 뭔가 잘할 수 있도록 뭘 하는 거야?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 상대방에게 잘할 수 있도록 얘기해주는 사람을 그래서 카운셀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컨설턴트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약간 더 기분 좋은 뉘앙스로 이렇게 카운셀러라는 말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against는 자, 뭐뭇을 막는, 그러니까 뭐뭇을 방해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걸로 봐줘야 맞겠어요? 뒤에 나오는 engaging such activities. 자,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활동이라는 것은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앞에 나오는 그 활동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조언을 해주는 전체적인 무엇을 말할 수도 있다고 트레이드 오프를 말할 수도 있어요. 잘 들어. 그러면 자, 잘 들어야 돼. 내가 지금 즐거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조언을 해줘요. 그 즐거운 활동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상대방의 조언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즐거운 활동을 벌여야 되는 거야. 뭔가 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인 거야. 그게 바로 뭐니? 그게 트레이드 오프예요. 됐죠? 트레이드 오프가 원래 어떤 뜻으로 쓰이는 거야? 트레이드 오프가 원래 거래라든가 교환이라는 뜻이죠. 잘 생각해야 돼. 이미지를 그대로 떠올린다. 자, 거래라든가 교환은 바로 뭐야?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줘야 하는 거야. 잘 들어.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를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줘야 하는 거야. 그쵸? 여기서는 뭘 내어준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받고 상대방의 좋은 조언을 받고, 야, 이렇게 지금 즐거움만 추구하는 그런 활동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조언을 받고 내가 그 즐거운 활동들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받으면 뭔가를 또 나도 내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걸 바로 절충이라고 하고 혹은 또 무엇이라고 타협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요거야.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즐거운 활동인데 그걸 막 더 하고 싶으니까 어떤 것을 우리는 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정보들을 우리는 이제 피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보세요. 뒤에 내용들을 조금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자, 저 사람이 유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잘 들어. 자, 앞에 내용이 살짝 어려웠어도요. 지금 뭐가 나오는 거니? 전문가 유명인 학자죠.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그럼 전문가 유명인 학자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것은 주제라든가 앞에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부연 설명하는 거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살짝 어려웠어도 이 부분에서 무엇을 생각해 보면 된다고? 아,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같은 내용으로 말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앞에서 내가 파악한 내용 하나만 생각해 봐도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즐거운 활동을 계속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피하고 싶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정보를 피하고 싶어. 아, 모를래요. 지금은 말해주지 마요. 자, 신이여, 저에게 정결함을 주세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요. 오늘은 일단 좀 지저분하더라도 놀래요. 그 얘기인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봐요. 자, 현재 편향적인 행위자들은 생각합니다. 위험을 알려주세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위험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근데 내일. 오늘은 일단 위험해도 놀래. 그러니까 내일 알려줘.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whenever people are thinking about engaging in an activity with short-term benefits. 그치? 자, 사람들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떤 활동이야? with는 뭐뭇을 가지고 있는 그 뜻이죠? 단기적인 혜택을 가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cost니까 바로 무슨 말이야? 비용이라든가 손해라는 뜻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가 될 것 같은 일에 사람들이 참여를 할 때는 자, 그들은 자, 무엇을 선호하게 된다고? delay, 미루는 것을 선호해요. receipt는 원래 어떤 거니? receipt, 영수증이죠. 그렇죠? 영수증이라는 것은 뭔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건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쵸? 자, 무엇의 수령을 미루게 되는 거냐면 중요한 정보의 수령을 미루게 되는 겁니다. 그쵸? 아, 그래요? 뭐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겠지만 오늘 얘기해 주지 말고요. 내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오늘은 그냥 널래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하고 있는 그 활동이 너무나도 즐거워서 계속하고 싶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는 알고 싶지 않다. 나중에 말해달라. 이런 식으로 전략적 무지라는 것을 택하게 되는 거니까 어떤 정보를 피하게 되겠어요? 어떤 정보?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안 좋다라는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피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현재의 활동을 어떻게 만드는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몇 번? 당연히 2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쵸? 됐네요. 내일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냥 계속 즐기면서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위험하거나 잘못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해주지 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자, highlight the value of preferred activities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아니죠. 그쵸? 하이라이트가 강조하다는 뜻이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활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정보를 피할 리가 없죠. 지금 하고 있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더 열심히 즐겁게 노세요. 그럼 그 정보를 피할 리가 없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보니까 cut their attachment to past activitie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과거의 활동과의 연결되어 있는 거 그거 관련이 없었고요. enable them to enjoy more activities 그러면 피할 리가 없지. 그렇죠? 그럼 피할 리가 없고요. potentially become known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거 뭐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활동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정보는 알려주지 마세요. 전 나중에 알래요. 전략적 무지라는 것을 이렇게 사용한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요. 자, 4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4번은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대로 한번 읽어봐 보시죠. In the less developed world, 덜 발달된 세계에서, 즉 아직 발달이 덜 된 나라에서 the percentage of population에서 비율이죠. 인구의 비율입니다.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인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개발 국가에서 농업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those remaining in agriculture 그래서 농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those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즉 농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농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기술적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네요. 자, 그 다음에요. The typical scenario in the less developed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 이때 typical은 전형적인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보통의 이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일반적인 보통의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의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요렇게까지도 같이 알아두세요. ordinary하고 비슷합니다. 자,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뻔히 나타나는 이야기야. 그치? 뻔히 나타나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앞에서 농업에 지금도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술적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자, 이야기입니다.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시나리오야? Very few commercial agriculturalists 아주 소수의 상업적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발전되어 있고요. 기술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반면에 아주 소수는 기술적으로 발전되어 있지만 대다수는 바로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야? 대다수는 아직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사실 이러한 대다수는 즉 기술적으로 발전을 이루지 못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다수는 빈칸입니다. 무엇 때문에? 더 큰 세계적인 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소린가? 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참을성을 가지고 끝까지 읽어가면 된다.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왜? 빈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가 보이죠. 그쵸? 뒤에 나오는 사례를 포괄할 수 있는 말, 이제 그걸 찾아가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케냐에서 농부들은 적극적으로 장려받습니다. 무엇을 하도록? To grow export crops, 수출 작물을 재배하도록.
예를 들면 어떤 거니? 차와 커피와 같은 수출 작물을 재배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를 받아요. At the expense of, 이제 슬슬 단서가 좀 보이죠? At the expense of가 뭐뭇을 희생하여 혹은 뭐뭇의 대가로. 그럼 basic food production이니까 바로 어떤 거예요? 기초 식량 생산이죠. 무슨 얘기야? 그들의 주식이죠, 주식. 그쵸? 뭐 쌀이라든가 밀가루와 같은 그 주식, 여기서 뭐 뒤에 옥수수라고 나와요. 옥수수라고 나오는데 이런 그 주식을 생산하지 않고요. 차와 커피와 같은 수출용 작물만 재배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고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뭐가 되는 거냐면 스테이플 크롭이 바로 이제 주식이에요. 주식이 되는 작물이거든요. 옥수수와 같은 주식이 되는 작물이 충분한 양으로 생산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농업에 남아있는 기술적인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는 그 대다수들은 자신이 재배하고 싶은 것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수출용 작물을 재배하도록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다고? 권고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The essential argument here 바로 보이네. 자, 그래서 essential은 필수적인, 기본적인 그 뜻이니까 요거 자체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필수적이라고 요거 자체가 이제 강조의 느낌이라는 건 당연히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필수적인 주장은 바로 뭐냐면 자,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이 여기서 자본주의라는 건 아까 기술을 활용한 소수의 바로 상업적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관련성 있는 것을 계속 연결해서 보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이 농부들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지. 앞에 나오는 거 그대로 생각해봐. 농부들이 무엇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플 크롭이 되는 메이즈, 옥수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그 주식의 희생을 치러가면서까지 차와 커피와 같은 수출용 작물을 재배하도록 권고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요. 자, 저개발된 국가에서 농부들의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 such a way as도 이렇게 보이는데 such하고 as는 그냥 가로로 묶어주세요. 그냥 뭐뭐 하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됐네요? 자, 주식에 대한 생산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무엇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식량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자, 그러면 저개발된 국가에서 대다수의 농부들은 자신들이 재배하고 싶은 것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용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권고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요. 대다수들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재배할 것들을 권고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산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turn to는 뭐뭇에 의지하다 그 뜻입니다. turn to 뭐뭇에 의지하다 그 뜻인데 기술에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기술에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고 have challenged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도전을 했다라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도전을 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제기했다 그런 것도 역시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have reduced their involvement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이 참여하는 것을 줄였습니다. 그 얘기죠. 무슨 얘기야? 참여하는 걸 줄였다라는 건 과거에도 참여하고 있었단 얘기야. 그치? 참여하는 것을 줄였다라는 것은 요만큼이었던 것을 이만큼으로 줄인다는 얘기니까 아예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하고 있었단 얘기야. 그러면 얘가 답이 되려면 농부들은 과거에도 차와 커피와 같은 수출용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지. 근데 그거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have regained their competitiveness. 그들의 경쟁력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그거 역시 아니죠. 그쵸? 답은 당연히 어떤 거? 그들만의 생산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의 동그라미. 통제력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될 수도 있다고 요렇게 이제 기억합니다. 통제력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주도권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라고 이렇게 같이 알아두면 돼요. 컨트롤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진 않죠? 그쵸? 좋아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우리 이제 하이퍼킬러 풀겠습니다. 하이퍼킬러 1번, 2번 지금 풀어주세요.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선생님 이야기 잘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그 1번 문제를 보면 함축음이 주는 문제인데 요령들은 어느 정도 알 것 같고요. 내용 파악이 잘 되면 당연히 잘 풀 수 있는 건데 수능에서 나오는 독해 같은 경우는 보통 보편적 소재를 가지고 새롭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뭔가를 생각해서 처리하는 건 좋은 얘기일까요? 나쁜 얘기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좋은 거죠. 생각 없이 일하는 것보다는 좋은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생각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식으로 보편적, 일반적 이야기를 약간 다르게 해석하는 거, 그게 수능이 좋아하는 독해 스타일입니다.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사고의 기능은, 참고로 여기서 function이라는 것을 뭐 기능이라는 뜻으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역할 혹은 하는 일, 그렇게 봐도 돼요. 자, 사고가 하는 일인, 생각이 하는 일인, 번역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감정과 감각으로부터 나온, from 뭐뭐로부터 나온 그 뜻이죠. 그 다음에 communication은 의사소통,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전달된 정보 적어주세요. communication, 전달된 정보. 자, 그러면 감정과 감각으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번역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사고라는 것은 종종 부적절하게 사용이 됩니다. To ignore rather than interpret communications. 무슨 말이에요? 전달된 정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자, 셀 수 없이 많은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뭘 가졌던 거예요? 느낌이나 직감을 가졌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turn out는 뭐뭐로 드러나다, 판명되다 그 뜻이죠. 나중에 바른 것으로, 맞는 것으로 판명이 되지만 나는 내 스스로를 로직했습니다. 로직했다라는 건 뭐 했다는 뜻이에요? 논리를 사용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논리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 논리를 사용했다라는 것. 감정과 감각이 전달하는 정보를 생각해 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logic 이렇게 딱 나오지. 논리를 사용했다, 즉 뭐 했다? 생각해서 out of it, 그것 바깥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어디 바깥으로? 이것 바깥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감정과 직감이 전달하는 정보를 논리를 사용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왔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그것들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 통찰력을, 여기서 말하는 통찰력이라는 것은 무엇이 주는 것? feeling이나 intuition이 주는 그 통찰력이야. 잘 생각해야 돼. 여기서 인사이트는 바로 뭐다? 내가 생각해서 얻은 통찰력이 아니라 feeling과 intuition이 주는 거야. 그치? 그걸 이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감정과 감각이 주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오히려 생각해서 그것의 장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보세요. 자, 훌륭한 사례가 바로 뭐냐? 훌륭한 사례가 바로 뭐냐면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mpulse, 충동이죠. 여기서 충동이라는 건 feeling이라고 봐도 돼요. 앞에는 어떤 딱 필이 와요. 어떤 필이 와? 다른 길로 가자. alternate route니까 다른 길, 그렇게 보면 돼요.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필이 딱 옵니다. rather than simply taking the other route. 그래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 대신에 스스로에게 말을 하죠. 스스로에게 말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feeling을 따르는 것, impulse를 따르는 게 아니지.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 한다는 뜻이에요? 얘는 지금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It would be silly to do so. 그렇게 하는 것, 즉 다른 길로 가는 건 어리석은 일일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 길은 더 멀고요. 그 다음에 신호등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usual way, 보통 가던 식으로 가고요. 뭘 만나게 되는 거야? 교통체증을 만나게 됩니다. 도로 공사나 혹은 사고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서 한 일이 오히려 감정이나 충동을 따른 일보다 합리적이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the habit of using logic, 논리를 사용하는 습관, 즉 생각하는 습관이에요. contradict는 반박하다 그 뜻이에요. 내면에 전달된 정보, 이게 바로 뭘까? inner communications, 내 안에서 전달하는 정보, feeling이나 intuition,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버릇은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아주 재미있는 질문의 1인칭 버전하고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보는 것을 믿을 건가요? 내가 말하는 것을 믿을 건가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내 안에 두 가지가 딱 있는 거야. 야, 네가 보는 걸 믿어. 네가 보는 걸 믿어.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걸 믿으라고. 네가 보는 걸 믿어.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걸 믿으라고. 양쪽에서 너 뭘 믿을 거야? 너 뭐 믿을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온다는 이런 느낌인 거야. 그쵸? 자, 근데 자, 우리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What we tell ourselves. 무슨 말이니?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잘 들어. 두 가지만 가지고 구별하면 된다. 자, feeling과 intuition을 따를 거냐? 아니면 생각할 거냐? 그쵸? 그러면 밑줄은 지금 둘 중에 무엇과 관련 있는 거야? feeling과 intuition이야? 아니면 내가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말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말한다는 것이 무엇이 전달하는 거? feeling과 intuition이 전달하는 걸 따르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요건 당연히 아까 나왔던 표현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지금 뭐 한다는 얘기니? 바로 생각해 본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그 생각해 보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생각해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합리적이지 아닐 수 있는데. 그쵸?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몇 번? 2번이 그래서 답이다. 이거 봐야지. 그쵸? 나머지만 당연히 아니라는 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2번 문제, 어법 문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은 어법도 해석을 해보면 좋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밑줄이 전달하는 느낌, 당연히 알고 있는 어법을 잘 활용하는 것과 함께 해석을 한번 같이 해줘라. 자, 그 얘기인데요. 자, 일단 1번은 대세 밑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는 앞에 나오는 단수 명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뭘 가리키는 거? 보편성을 가리키는 거 이렇게 딱 보면 되니까 맞죠? 음악의 보편성과 언어의 보편성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음악의 보편성과 언어의 보편성 그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지금 2번이 바로 답이죠? 그렇죠? 2번이 답인데요. 봐요. John Blacking's comment. John Blacking의 코멘트입니다. John Blacking 한 말이죠. 만들어진 거야. 어디에서? 1970년대에 만들어진 거야. 자, 가로를 묶어볼까요? 1970년대에 만들어졌고 원은 뭐뭇에 대한. 그렇죠? 자, 무엇에 대해서? 뭐뭐 사이의 모순에 대해서 존 블래킹이 한 코멘트예요. 여기서 온도 앞에 나오는 코멘트를 꾸며주는 거죠. 이론과 실제에 관한 모순입니다. 어디에서? 중산층의 서부 사회에서 끊으면 안 돼. 이렇게 끊으면 안 되고 중산층의 서부 사회 컴마가 보이면 끊으려고 하는 강한 충동이 들수록 끊지 말고 버텨봐. 알겠어요? 자, 그리고 앞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 형용사 다 요렇게 싹 다 society 꾸며준다는 거 봐야지. 그러면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 꾸며주는 거니까 얘도 딱 가로로 묶어봐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니? 과거 분사가 한 번 얘를 꾸며주고 전치사가 한 번 또 얘를 꾸며주지. 얘가 주어지. 코멘트, 복수죠. 그쵸? 복수면 당연히 동사를 뭘 수절 맞겠니? 당연히 remains 쓰면 안 되지. 그쵸?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생각보다 쉽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해석해보면 돼. 음악은 과거에 뭐뭐였고 지금은 남아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 됐어요? 자, 뒤쪽에 remains가 바로 동사인데 잘 들어야 돼. and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and는 앞뒤 구조가 같습니다. 앞뒤 기능도 같고요. 그러나 반드시 동사가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즉 뒤쪽에 동사 나왔으니까 앞쪽에도 동사만 나오면 되지 뒤쪽에 일반 동사라고 해서 현재라고 해서 똑같이 일반 동사 현재형 그건 아니야. 다시 정리한다. and는 앞뒤 구조가 같고 동사가 나왔으면 앞에도 동사 나오면 돼요. 굳이 똑같이 일반 동사나 비동사를 따를 필요는 없다. 알겠어요? 자, 요거 한 가지. 그래서 음악은 과거에도 그래, 과거에 뭐뭐였고 지금 뭐뭐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4번 갑니다. 4번. 자, 앞에 basic capacity 딱 보이네요. basic capacity. 명사 보이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그렇죠? 완전한 문장. 자, 음악적인 전통은 존재할 수 없다. exist는 존재하다는 뜻의 어떤 동사? 자동사. 주어하고 자동사만으로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맞게 쓰였다. 이 자리에 그냥 관계대명사 쓰면 틀리다. 왜? 관계대명사 뒤에가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와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뒤에 exist 다음에 목적어가 빠진 게 아니지. exist는 존재하다는 뜻의 자동사니까 뒤에 주어하고 자동사만으로 완전한 문장이니까 맞게 쓰였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마지막 5번은 뒤에 나오는 audience 꾸며주는 거죠. 명사 앞에 쓰이는 현재 분사. 됐죠? 명사 앞에 쓰이는 현재 분사. 그래서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 쓰는 현재 분사. 그리고 5번은 뜻을 기억해 주세요. 차별하는 청중이 아니에요. 차별하는 청중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는, 보는 눈이 있는, 안목이 있는 적어주세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안목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안목이 있는. 그래서 명사 앞에 현재 분사가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 둘의 관계가 능동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분별력 있는, 보는 눈이 있는 그 뜻으로 봐야 돼. 차별하는 그가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뭔가 보는 눈이 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discriminating이라는 형용사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